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고용보험 적용 언제부터 추진이 되고 또 추진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가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요. 이 밖에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내일 배움 카드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죠? 언제부터 적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고용보험 그 사각지대에 있어서 네.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이 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근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2회에 걸쳐 올해 2회에 걸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들한테. 네. 이분들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으면 실업급여 혜택이라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사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고용보험이 이제 가입이 7월 1일자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요건을 갖추게 되게 되면은 향후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게 돼 있죠. 7월 1일 어제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됐고요.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실업급여를 한 1년 전인가 좀 받았었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약직이라 아마 제가 11월 달에 계약이 아마 12월인가 끝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인 소개로 뭐 다단계에 그걸 좀 해달라 그래서 예. 등록은 해주고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다단계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선 1년 전에 이제 실업급여를 한번 받으셨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롭게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네. 계속 근무 중이고 네. 올해 이제 11월 달에 종료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그만두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총 몇 개월 정도 일하셨습니까? 10개월이요? 10개월이요. 네. 예, 10개월 정도 일하시고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계약이 11월까지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종료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당연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54시고요. 예, 연령은 뭐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만약에 재계약이 2월 예, 1월인가 2월에 아마 또 재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11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돼서 종료가 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만 네.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내년 2월 달에 이곳에서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서 이제 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선 11월 말 되면은 계약이 종료가 되면 12월 1일자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네. 하시게 되게 되면은 내년도 2월 1일자로 만약에 지금 다니셨던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중간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네. 기본이 요즘은 실업급여가 4개월이 기본입니다. 네. 4개월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11월 달에 끝나니까 12월, 1월 2달 받다가 실업급여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나왔던 곳에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나왔던 데 다시 들어갈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도 해당이 안 돼서 그냥 내가 네. 실업급여를 2달간 받다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도 4달을 받을 수 있는데 2달 받다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단계 등록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보험 설계사라든가 이런 거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을 삭제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누가 등록만 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 네.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등록을 취소를 하셔서 받고 나중에 뭐 다시 등록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실업급 받고 있으면서 내가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기타 이런 보험 설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수입은 없어도. 그렇습니다. 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네. 혹시라도 내가 뭐 다른 또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든가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거든요. 네. 자영업자 활동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취소를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삭제를 하신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대등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해서 특수형태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또 내일 배움 카드 등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조금 전에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정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17년 특수 형태 근로자라든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가자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18년도 7월 달에 이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이 돼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먼저 시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독자적인 사무실이라든가 점포, 작업장이 없고요.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분들을 우리가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그럼 7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이게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는데요. 네. 우선 어제부터 그러니까 2021년 7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그 대상의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은 우선 보험 설계사, 신용카드 대출 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그다음에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총 12개의 직종으로 저희가 우선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퀵 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고용보험 적용이 된다. 또한 뭐 가사 종사자라든가 자동차 영업사원, 병원 의료 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견인차 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저희가 향후
추가로 더 논의해서 내년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골프장에 캐디 많이 계시죠? 네. 이분들은 내년도 전반적인 소득 파악을 좀 체계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용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 외에도 적용 제외 대상자가 있는데요. 65세 이후에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근로자분들도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한 부신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아까 12개 직종이 먼저 해당이 되는데 네. 65세 이후에 그런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고용보험 나이 제한이 있는 거죠? 몇 세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전까지만 가능한. 이전까지.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무 제공 계획에 따른 월 보수 80만 원을 적용 제외 소득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네. 어디서 일을 하셨는데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네. 월 소득이 80만 원이 넘어가야 일단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해줄 수 있다 얘기입니다. 80만 원이 안 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여러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월 소득이 80만 원이 넘어가야 일단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소득 특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어떻게 합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술인은 이제 계약서상 소득 금액이 명시되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점, 그다음에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의 활용 가능성이라든가 예술인에 비해서 가입 대상 규모가 훨씬 큰 점을 고려해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의 특수형태 근로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합산해서 이게 다 고용보험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럼 다른 조건은 다 되더라도 소득이 80만 원이 안 되면 실업급여 고용보험 조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죠. 네. 어떤 분이 두 개의 직종에서 이렇게 특수형태 근로로 일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직종은 80만 원이 넘고 하나의 직종에서는 8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80만 원이 넘는 그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다 모아서 합산해서 이제 나중에 요건이 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예. 네. 앞으로는 이제 고용보험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지나요? 그동안 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앞으로 그럼 정부에서는 이거 확대해서 전 직종에 대해서 이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또 근로자 또 고용보험상의 또 근로자분들이 네.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으셨던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분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확대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없도록 저희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방송 듣다 보니까 네. 금방 설명하셨는데 가사종사 근로자가 뭐예요? 가사종사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가정에서 그 직업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가사 종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 집에 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가사 도우미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아. 요분들은 방해자 활동지원사 이런 분도 가사 종사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노동계에서 요청한 그 직종들이 있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사 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 논의를 통해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어떤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장애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직접 집에 가서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은 다 네. 가사송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다 그랬는데 예. 그거 뭐 배우고 싶은 거 학원비 뭐 이거 지원도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저희 원주 고용센터에 이제 방문을 주시게 된다면 예. 선생님의 이제 그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기조 상담을 통해서 혹시 훈련이 필요하게 되면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훈련비 보조를 좀 더 많이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소득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의 합산이 건강보험료가 뭐 예상외로 뭐 이렇게 많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국민 내배움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종에 따라서 내가 뭐 컴퓨터를 배우는지 요양보호소를 배우는지 그 직종에 따라서 선생님의 그 가정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자기 부담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오시게 되게 되면은 내가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부를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 내배움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은 고소득층은 안 되는 거네요.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내배움 카드 내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좀 많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국민 내배움 카드는 소득이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아직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 하면 요건을 확인해 보셔서 뭐 일정 부분은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랑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고 많이 좀 부담할 수도 덜 있고, 부담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예, 예, 예. 아예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안 예. 되지는 않는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 내일 배움 카드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요거 종류는 뭐 다양합니까? 모든 직종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관내에 이제 국민 내배움 카드 네. 이 카드를 이제 받고 나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 학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관내에 우리 노동부에서 그 지정된 그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셔서 이제 배우시게 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네. 노동부 지정 학원이 아닌 경우에 그다음에 훈련 기관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데 그런 데서 배우는 것은 저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곳이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지 네.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뭐 거주지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가서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꼭 배우고자 하는 곳이 원주에 없다. 네. 그러면 서울에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일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어디든지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은 네. 타 지역에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분야도 그렇습니다. 배울 수 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요. 예. 예,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예. 뭐 다단계 저거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예. 이제 왜 그 다단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판 그 나와서 이제 뭐 칫솔이고 치약이고 샀으라고 예. 예, 그러면서 거기에 가입하면 뭐 나중에 판매를 하면 예. 지비한테도 넘어온다고 이래서 제가 가입한 게 있걸랑요. 예. 그거가 가입돼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은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니요, 우선이요. 예. 실업자라야 됩니다, 우선이요.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직장에 한 10년 이상 근무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예.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뭐, 다단계 뭐, 애텀인가 뭐, 아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에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만 해놔도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된다는 것은 가입한다는 것은 등록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은 언제든지 내가 실업 상태였다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네. 팔아서 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예. 그거를 한 지가 언제인지도 기간도 몰라요. 예. 언제든 했는지. 예. 그럼 거기서는 돈이 들어온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예. 그러고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이제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예. 그거 이제 구두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사업자 등록도 낸 적도 없고, 거기서 돈 들어온 적도 없고. 예. 근데 그게 뭐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뭐 범죄자 공소시효도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뭐 확인할 부분은 없는데요. 예. 뭐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세청 자료에 연계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기타 뭐 이렇게 애터민 조그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보고 예.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록 그렇게 다단계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예. 내가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가 활동한 적도 없고 소득이 없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증빙이 돼서 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은 예. 굳이 이제 저희가 실업급여를 뭐 받을 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 근데 그 이제 예. 라디오 방송에 듣다 보니까 예.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어갔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잘 예. 들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해놓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직장을 한 22년 다녔는데 예. 그 이제 그만둔단 말입니다. 예.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던 뭐 나이가 많아서 정년 퇴직을 하던 예. 그래 그만두면 언제 가입을 해놨는지도 연도조차도 모르고 그 이제 뭐 10년 전인지 뭐 5년 전인지 그 이제 가물가물하잖아요. 예. 근데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거기서 돈이 그렇다고 내 통장에 내가 판매해서 예. 돈이 들어온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들어왔어 치더라도 유효 기간이 있는 거지. 몇 년 동안 넘으면 뭐 실효가 된다든가 이런 건 뭐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 애터민을 내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게 뭐 몇 년 동안 안 하게 되면은 뭐 소멸이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선생님께서 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거 충분히 뭐 이렇게 뭐 이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겸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다고 한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물어보고요. 그런데 물어본데도 불구하고 뭐 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저희가 전후 사정을 다 확인해 봐서 정말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러니까 하고 그게 이제 소득이 있었다 해도 10년 전에 있고 딱 끊겼는데 선생님 그 부분은 실업급여 받을 당시 지금 6월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6월 이달 기준으로 아마 그렇습니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으실 때 그때만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나중에라도 뭐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분명히 해주셔야지. 예예.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면은 예예예. 주변에. 예예. 근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예. 예.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고 뭐 그렇게 회원 가입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저희가 지급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네요. 네,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궁금증 함께 얘기 풀어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같은 조건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까? 예, 좀 다르거든요. 네. 우선 그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의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 요건이 있는데요. 기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그만뒀을 거꾸로 역산으로 해서 24개월 중, 즉 2년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 내가 재직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내가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마지막에 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면 그 마지막 그만둔 날로부터 역으로 2년 동안에 최소한도로 고용보험 가입이 12개월 이상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일반 근로자분들은 기준기간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면 충족이 됩니다. 6개월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6개월은 되는데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은 12개월이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기준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요건들이 많이 다르겠죠. 아무래도요. 네. 그다음에 노무 종사자로 최소한도로 종사 기간이 24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 재경자로 최소 종사 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3개월 이상만 있으면 되느냐? 아까 12개월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다른 거를 하셔다가 플러스 특정대 근로자로 합산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내가 특수형태 근로자로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2년 동안에 3개월 이상은 특수형태 근로자로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만두시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우선 본인이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무슨 회사에서 행령을 한다라든가 본인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지금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계약이 끝났다라든가 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몸이 아파서 등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셔야지 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은 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요. 또는 이직한 날이 그만둔 날이 속하는 달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뭐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인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부분은 좀 뭐 적어가겠습니다만은 일단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도 기간보다 30% 감소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반 근로자들하고 동일합니다. 기초 일액의 60%를 하되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하루에 최고가 6만 6천 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180만 원 좀 이상에서 198만 원 사이로 이렇게 책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월급쟁이보다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상이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만 6천 원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니까. 일일이요. 예.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병원에 계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네. 연봉이 뭐 이렇게 1억 이상 되는 뭐 분도 몇억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도 근데 똑같습니다. 예.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라면 만약에 일일 6만 6천 원 이상은 안 드린다. 네. 지급 기간도 최하 4개월부터 최고 9개월까지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 뭐 일이 없어서 몇 개월 뭐 작년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서 나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시겠죠. 된다. 그렇습니다. 예.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예. 자, 그리고 한마디로 이 취업의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여기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해 1월 1일부터 네. 그 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구직자분들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려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겠고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구직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도 드리는 한마디로 한국형 실업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참여자에게는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을 통해서 각종 뭐 계획 수립,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린다. 뭐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 이용에게는 뭐 구직 활동 비용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는 이런 비용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 때도 최대 195만 원까지 저희가 취업 활동 비용도 드린다. 그럼 퇴직하고도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퇴직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취업 서비스니까요. 네. 퇴직한 이후에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려서 대상이 되면은 참여하시고 대상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용하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그 끝난 이후에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